네, 알고리즘 그래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할 정보까지 봤고요. 이제 그래프를 볼 차례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FS, DFS 응용인 SCC, BFS 응용인 다익스트라, 또 별면포드, 플로이드까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철이, 영이, 돌이, 훈이, 순이, 서기가 같은 반에 있어요. 그죠? 근데 철이하고 돌이는 같은 어린이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철이하고 돌이는 네, 같은 어린이집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있겠죠? 순이하고 서기는 같은 동네에 살아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가끔 얼굴 보면 관계가 이렇게 있겠죠? 영이하고 순이는 엄마들끼리 친해요. 영이, 순이도 이렇게 엄마들끼리 친할 겁니다. 돌이하고 순이는 아랫동네에 살아요. 어쨌거나 그럼 같이 이렇게 친하겠죠? 영이하고 돌이는 썸을 타고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철이하고 훈이는 같은 축구팀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새로 돌아온 찬이는 이 6명 중에 누구랑 친해져야 친구를 가장 많이 사귈까요? 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말만 가지고는 이 관계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네, 이 친구들 중에 마당발이 누구죠? 네,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돌입니다. 그런데 돌이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어요. 돌이랑 친하게 되면 영이랑은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철이랑도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이랑도 그냥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거리가 1이 되는 셈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가면 훈이도 만날 수 있고, 한 다리만 건너가면 서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마당발은 없습니다. 그러니 찬이는 돌이랑 사귀어야겠죠. 네, 뭐 여기서는 돌이랑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파악이 안 되는 인간관계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면 잘 파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쉬운 대답은 버텍스와 엣지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표준적인 대답이면서 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좀 아쉬워요. 마치 너는 누구냐? 전 사람인데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a set of objects where some pairs of the objects have one-to-one relation. 그러니까 개체들 사이에 1대1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의 집합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추상적인 표현은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다른 가족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굉장히 이거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추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됐건 간에 개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인 개체 플러스 관계만 가지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개체, 오브젝트는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버텍스 또는 노드라고 불리웁니다. 뭐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개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엣지 또는 링크라고 불리우는데 서로 연관된 개체들의 쌍입니다. 이 쌍이라는 얘기는 즉 무슨 말이냐면 1대1 관계다 그런 뜻이죠. 1대 다 관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우리가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인 표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뜯어보면 보세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개체가 있어요. 그 1, 2, 3, 4, 5, 6이라는 개체를 우리가 버텍스로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1과 2, 1과 5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1과 2, 1과 5는 관계를 맺고 있다. 2와 3, 2와 5도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다음에 3과 4도 관계를 맺고 있다. 4와 5, 4와 6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표시하는 걸 우리가 엣지라고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매스매티컬 리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러분들에게 매스매티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주면 이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주면 매스매티컬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는 누가 만들었나 생각을 해봅시다. 실은 이 그래프를 처음 만든 곳은 이곳입니다. 네. 칼리닌그라드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게 칼리닌그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쪽 땅이 전부 다 독일 땅이었습니다. 이게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 그랬는데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서프로이센을 뺏겼죠. 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발트 3국으로 독립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이 리투아니아 땅이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땅만큼은 러시아 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역외 영토죠.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퀘니그스베르그입니다. 퀘니그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니까 왕의 도시 그런 뜻이죠. 실제로 프로이센의 왕들은 전통적으로 이 도시에서 즉위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땅에서 이제 철광석이 나오면서 이 도시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를 흐르는 강이 이렇게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섬이 있고, 이렇게 다리들을 이렇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낸 거죠. 이 퀘니그스베르그의 2개의 땅과 이 2개의 땅과 2개의 섬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시작을 해도 좋으니 이 다리들을 한 번씩만 건너서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걸 퀘니그스베르그 브릿지 프라블럼이라고도 하고 세븐 브릿지 프라블럼이라고도 합니다. 네. 아무도 이 문제에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레오나르드 오일러를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가 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죠. 오일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지도가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리를 건너는 거지 다리를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강 위쪽에 있는 땅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 아래쪽에 있는 땅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섬 위에 있는 섬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강 위쪽에 있는 땅은 이 3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3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아래쪽에 있는 땅도 3개의 다리에 연결되어 있죠. 3개의 다리에 연결되어 있죠. 이 섬은 4개의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의 다리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땅과 섬과 다리에서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는 약간 그런 문제는 이와 같은 도형의 한 붓 그리기와 같다 라는 걸로 문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이와 같은 도형은 네, 모든 꼭지점이 홀수개의 엣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붓 그리기가 불가능한 도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은 이 오일러의 답은 답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게 버텍스가 되고 그죠?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한 이게 엣지가 되어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어떤 개체와 개체들 사이의 1대1 관계를 수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텍스와 버텍스의 1대1 관계, 1대1 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나타내는 엣지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는 버텍스는 v,2 그러고 버텍스는 1, 2, 3, 4 1, 2, 3, 4 엣지는 1, 1, 1, 1, 2, 3, 2, 4 2, 3, 2, 4 3, 4, 3, 4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뭐 mathematical representation, 우리말로는 수학적 표현, 이와 같은 표현을 뭐 graphical representation, 시각적 표현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래프의 정의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정의로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개체는 철이, 영이, 돌이, 순위가 있어요. 철이, 영이, 돌이, 순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실은 페북을 해요. 페이스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철이하고 영이는 패친이에요. 철이하고 영이는 패친이에요. 그리고 순위하고 철이하고 순위도 패친이에요. 철이 바람둥이. 그리고 돌이하고 순위도 패친입니다. 순위도 바람둥이. 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철이하고 영이는 패친이에요 라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네, 여기서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패친이라는 관계는 내가 너의 패친이면 너도 나의 패친이에요. 그래서 영이하고 철이도 패친이라는 뜻입니다. 철이하고 영이가 패친이지만 영이하고 철이도 패친이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대칭적이라는 거죠. 철이, 순위가 패친이라는 뜻은 뭐예요? 순위, 철이가 패친이라는 뜻입니다. 돌이, 순위가 패친이라는 말은 뭐예요? 순위, 돌이에도 패친이란 말입니다. 즉 관계가 대칭적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만 있나요? 철이, 영이, 돌이, 순위가 페이스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트위터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철이는 순위를 영이를 팔로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철이는 영이를 팔로우하는 겁니다. 철이는 순위를 팔로우해요. 철이는 순위를 팔로우하는 겁니다. 돌이는 순위를 팔로우해요. 돌이는 순위를 팔로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뭘까요? 네, 철이는 영이를 팔로우해요 라고는 했는데, 그럼 영이도 철이를 팔로우하나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영이가 뭔가 글을 올리고 뭐 인용을 하면 철이가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철이가 올리는 글은 영이가 볼 수 없어요. 그런 관계인 거죠. 이 관계는 비대칭적입니다. 서로 대칭적이지가 않죠. 철이가 순위를 팔로우한다는 것도 순위가 철이를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돌이가 순위를 팔로우한다는 것도 순위는 돌이를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엄청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카리나?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카리나를 좋아해요. 카리나도 나를 좋아할까요? 그런 거죠. 그런 관계가 이와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인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죠? 또 다른 관계를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페북으로 돌아왔는데, 철이하고 영이는 패친이에요. 그리고 철이하고 순위도 패친이고 돌이하고 순위도 패친인데, 철이하고 영이는 심각한 패친입니다. 영이가 글쓰면 맨날 철이가 좋아요 누르고, 철이가 글쓰면 맨날 영이가 좋아요 눌러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좀 더 높게 가중치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철이하고 순위는 썰렁해요. 그냥 철이가 글을 쓰면 순위가 보긴 하는데 휙휙 넘기고, 뭐 순위가 글을 써도 철이도 휙휙 넘기고,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썰렁한, 별로 중요한, 심각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1만 줍시다. 도리하고 순위는 평범해요. 뭐 가끔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뭐 생긴 일이면 뭐 메시지 보내기도 하는데, 철이하고 여기처럼 그렇게 아주 서로 뭐 달라붙어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5점 줍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가중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심각한 관계야. 저 관계는 덜 심각한 관계야. 이런 식이죠. 대부분의 경우 가중치는 그 관계로부터 오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는 영희가 쓰는 걸 맨날 트위팅해요. 맨날 팔로우하면서 맨날 리트윗 날려요. 철이는 순위도 팔로우하긴 하는데 그냥 막 가끔 리트윗 날리기도 하고, 도리는 순위를 팔로우하는데 좀 많이 리트윗을 날리는 편, 좀 안 날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이 팔로우한다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팔로우한다는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보통 팔로우한다는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종류의 그래프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래프의 종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관계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냥 관계만 맺고 있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방향성이 있어. 관계의 가중치가 달라. 방향성도 있고 가중치가 있어.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중요한 그래프의 종류들입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인데 방향성도 없고 어떤 가중치도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언다이렉트드 그래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이렉트드 그래프하고 혼돈될 때 일부러 그렇게 말을 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그래프에 각 엣지에 웨이트가 붙어 있다는 거죠. 맨 아래를 우리가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 뭐 다이렉티드 웨이티드 그래프, 뭐 이거 마음대로 부르는데, 이게 가장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죠. 그 방향성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볼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그래프의 종류를 이번에는 엣지의 수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때는 엣지의 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스파스 그래프, 희소 그래프는 모든 버텍스가 상수계, 뭐 K개의 엣지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엣지의 수는 모든 버텍스의 수를 n이라고 해보죠. K개의 엣지만 갖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곱하기 n 이렇게 쓰는데, 이걸 우리가 엣지의 수를 만약에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m은 비고의 n이다 이렇게 씁니다. 비고 노테이션 배웠죠? 컴플리트 그래프는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컴플리트 그래프의 예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0번 버텍스는 나머지 모든 버텍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1개의 엣지를 갖죠. 1번 버텍스도 나머지 모든 버텍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0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n-2개의 엣지를 갖습니다. 3번 버텍스도 나머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 2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셀 필요 없죠. 그래서 n-3개의 엣지를 갖습니다. 결국은 1개의 엣지를 갖겠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이게 전체 엣지의 수입니다. 네. 이때 m은 이거 더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nm 플러스 1. 근데 n-1까지 더하기 때문에 n-1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의 엣지의 수죠.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되면은 보세요. 0번은 1번으로 가는 엣지를 카운트 할 겁니다. 그래서 그 n-2개를 가져요.
근데 1번도 0번으로 가는 엣지를 또 카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n-1개를 가져요. 네, 이게 다이렉트 그래프가 되면 0번이 n-1개를 가지면 1번도 n-1개를 갖습니다. 왜? 이 엣지와 이 엣지는 다른 엣지니까요.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질 겁니다. 또 n-1개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n-1개를 가질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버텍스의 수가 n개죠? 그래서 m은 n 곱하기 n-1이 됩니다. 이게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의 버텍스 수죠. 댄스 그래프는 대부분의 버텍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버텍스와 대부분이라고 하는 차이가 약간 나서 그것 때문에 m은 b고의 n제곱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댄스 그래프에서의 엣지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엣지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컴플리트 그래프보다는 댄스 그래프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그래프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셀프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셀프 엣지를 가진 그래프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와 관계에 있어. 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가 존재하고요. 이런 엣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멀타이 그래프는 버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과 1, 0과 1 사이에 엣지가 2개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네, 실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퀘니거스베르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멀티플 그래프가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퀘니거스베르그 브릿지 그래프도 멀티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뭐 여러 과목에서 등장합니다. 이산수학에서도 등장을 해서 그래프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료구조에서도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알고리즘에서도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전 약간 이 책에는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버텍스가 무엇이다, 엣지가 무엇이다, 뭐 버텍스와 엣지가 뭐 버텍스가 어드제이슨트하다, 뭐 인시덴트하다, 디그리는 얼마다, 이런 거는 이산수학에서 할 만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 용어를 포함해서 그래프에서는 패스라는 게 존재한다, 사이클이 존재한다, 커넥티드란 무엇이다, 뭐 서브 그래프란 무엇이다 등등 하고, 뭐 DFS, BFS까지는 여기까지는 자료구조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DFS, BFS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알고리즘의 영역에서 공부하는 게 마음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DFS와 BFS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버텍스가 무엇이다? 이미 했나? 뭐 이런 얘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죠. 그래프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많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그래프를 입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코테 문제 좀 풀어봤다면 대부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엣지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 여기 나오는 4는 버텍스의 개수예요. 여기 나오는 6은 엣지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이니까 6줄이 나와요. 그래서 한 줄 하나하나가 엣지 하나하나에 대응됩니다. 01은 01 엣지, 02는 02 엣지, 03은 03 엣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버텍스와 엣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엣지 리스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맵 그래프입니다. 이 맵 그래프는 그냥 이 width by height의 크기의 맵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버텍스와 엣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버텍스가 뭐냐면은 이 맵의 각 셀을 우리가 버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실은 width by height계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엣지는 뭐 많은 경우에 그 뭐 사방이웃 뭐 포네이버후드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가끔 팔방이웃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방이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방이웃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셀은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4개의 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XY는 네, 여기서 뭐 문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고 원점이 여기 있다고 좌상단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스파스 그래프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에서 원점이 좌상인지, 좌한지, 이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이쪽이 X축인지, 이쪽이 Y축인지, 이쪽이 Y축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X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입력이 주어졌어요. 맵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5는 위드스가 5라는 뜻입니다. 6은 하이트가 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으로 5개, 열로 6개의 셀을 만들라는 거고 0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배추가 심어진 칸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로 표시된 녀석들은 다들 뭐 버텍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0,0이라고 치면은 이 점은 1,1이죠. 이 점은 2,1이죠. 이 점은 2,2고 그다음에 이 점은 3,3이고 네. 이 점은 x로 2, y로 4죠. 그다음에 이 점은 x로 0, y로 5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6 6개의 버텍스가 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시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입력받는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프를 실제로 내부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입니다. 그래서 얘는 n개의 버텍스가 있으면은 n by n 행렬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텍스 i하고 버텍스 j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행렬의 값을 1로 하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0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쪽이 i 버텍스고 i번 버텍스고 이쪽이 j번 버텍스입니다. 그래서 i에서 j로 가는 엣지가 있으면 1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0번 버텍스부터 한번 볼까요? 0번은 자기 자신으로 0, 1, 2, 3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기 자신으로 오는 엣지는 없죠. 그래서 0입니다. 1로 가는 엣지, 2로 가는 엣지, 3로 가는 엣지 다 있죠. 1, 1이 되는 거죠. 1번 버텍스는 어떤가요?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건 없지만 0, 2, 3으로 가는 거 다 있죠. 2번 버텍스도 자기 자신은 없지만 1, 0, 1, 3 다 있죠. 3번 버텍스도 자기 자신은 없지만 다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네요. 좌우 대칭 행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이렉트드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매트릭스를 그릴 거고 0, 1, 2, 3, 0, 1, 2, 3이라고 쓸 거고 i번 버텍스에서 j번 버텍스로 가는 엣지를 표시할 겁니다. 보세요. 0번 버텍스는 1, 2, 3으로 다 갑니다. 자기 자신은 안 가지만 얘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1번 버텍스는 어떤가요? 3번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이고 3번만 1인 거죠. 2번 버텍스는 어떤가요? 1번하고 3번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0, 1, 0, 1이 됩니다.
3번 버텍스는 아무로도 안 가요. 그래서 0, 0, 0,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보다 더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어드제이슨시 리스트, 인접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각 버텍스가 자기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연결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0번 버텍스는 1, 2, 3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1, 2, 3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1번 버텍스도 0, 2, 3과 연결되어 있죠. 0, 2, 3 이렇게 됩니다. 2번 버텍스도 0, 1, 3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0, 1, 3 이렇게 됩니다. 3번 버텍스도 0, 1, 2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그래프는 좀 다른데 얘도 마찬가지, 연결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0번 버텍스는 보세요. 1, 2, 3과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1, 2,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버텍스는 3번으로만 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3번으로만 갈 수 있어. 2번 버텍스는 1, 3으로 가니까 1, 3으로 갈 거야. 3번 버텍스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앞부분을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인접 행렬에서 이건 컴플리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4x4 매트릭스가 꽉 차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컴플리트 그래프인가요? 네, 아닙니다. 모든 버텍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0번은 1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1번은 0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x4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프가 컴플리트 그래프일 때는 어드제이슨시 리스트도 꽉 채웁니다. 이게 덮어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가 컴플리트하지 않고 스파스할 경우에는 어드제이슨시 리스트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이와 같은 어드제이슨시 리스트를 구현하는 과정을 STL의 벡터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최대 1, 10, 100, 1000만, 10만 개의 버텍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주니까요. 그리고 이 벡터는 이게 의미가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결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는 인티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는 이렇게 10만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0만 개. 와. 근데 이 경우에는 버텍스의 수가 꼴랑 4개니까 단 4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일단 클리어는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그죠? 이 엣지들에 대해서 다 하나씩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숫자 2개를 읽어드려요. 0하고 1을. 그러면은 0에다가 2를 집어넣고 0에다가 2를 집어넣고 1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0, 1이거든요. 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드리면 U는 0이고 V는 2가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2를 집어넣고 2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또 그 다음을 읽어드리면 0, 3이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3을 집어넣고 3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1, 3이죠. 그래서 1에다가 3을 집어넣고 3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0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를 이 벡터에서 제공하는 푸시백 함수를 써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전부 다 얘들을 전부 다 정렬해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STL 구문을 잘 사용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문제에서 버텍스를 1번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것 때문에 얘가 플러스 1을 쓰는 겁니다. 1번부터 쓰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쭉 읽어주시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대신 0은 안 쓰는 걸로 버리고 1번부터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게 총 몇 개 있다? 10만 개 있다. 그 중에 한 개 안 쓴다고 뭐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인접 행렬,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쓰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스파스하건, 컴플리트 댄스건 간의 성능이 똑같습니다. 비고의 n제곱으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 매트릭스의 모든 행을 다 뒤질 건데, 얘가 0이 많건 1이 많건 이게 뭔 상관입니까? 다 뒤질 건데요. 그죠? 근데 어드제이슨시 리스트는 스파스 그래프에 대해서 비고의 n의 성능을 보인다. 실제로 버텍스에 연결된 버텍스만큼만 갈 거니까 여기 n개가 묶여 있으면 n번 다 갈 것이고 3개만 있으면 3번만 돌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비고의 n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 특별한 뭐 지적이나 제약사항이 없는 동안에는 꼭 어드제이슨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것을 권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하고 친하니? 너는 나하고 친하니? 그거하고 내가 너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뎁스 퍼스트 서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DFS를 이용을 해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도 구하고 스패닝 트리도 구하고 여기서 또 이제 바이 커넥티드, 뭐 토폴로지컬 소트, 스트롱리 커넥티드 등등을 구합니다. 거리는 BFS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BFS를 기반으로 다익스트라, 벨맨포드, 플로이드 등등이 쭉 이제 파생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필요한 게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 뭐 멀타이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 그리디 알고리즘이나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DFS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